언어치료사 이모 씨가 복지관 근무 당시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9개월 동안 음란물을 보여주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괘씸하고 이게 믿었던 곳에서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좀 억울해요, 솔직히. 이후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지 6개월이 지나 또 다른 피해 아동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였습니다. 2년 전 아이의 언어치료사가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복지관에 문의한 끝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아이가 수업을 가기 싫어하고 성적으로도 이상행동을 보인 게 한순간에 이해됐습니다. 유리번호를 이렇게 봤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정말 동화나 그런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아이한테 그런 음란물을 보여줄 거라고. 경찰의 미흡한 수사도 문제였습니다. 이 씨가 3년 동안 담당한 장애아동 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여아 13명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 확인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전수조사는 장애아동에게 심리적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남아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복지관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복지관 관장은 정직 2개월, 사무국장과 관련 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재단 측은 직접 성범죄에 관여한 건 아니어서 도의적인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의무자로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초 인지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인지가 사실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복지관은 앞서 이 씨가 치료실에서 자해행위를 하다 발각돼 권고사직했으며 이때도 제대로 된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파렴치한 성범죄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